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는데 그럼 이게 도면에 의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 판정을 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응용 측정 활용 시간에 그 표면 거칠기를 공부를 했죠. 그때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ISO 4288에 규정된 표면 거칠기 평가 규칙, 그 다음에 절차,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법, 평가 방법, 그 다음에 16%를 맥스를,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파라메타라는 게 있어요. 파라메타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파라메타라는 게 뭐다? 파라메타. 그럼 파라메타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파라메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파라메타는 그냥 파라미터죠. 뭐 RA, RZ 이런 파라메타. 그럼 이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파라메타를 정한 목적. 이거는 우리가 거칠기 취하면 프로파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왔는데 측정한 사람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건 뭐 그냥 툭 튄 거니까 요거 제거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 뭐 튀었건 말았건 전체를 다 가지고 해야지 왜 그거를 빼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위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뭐 제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야 뭐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요것만 제거하고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부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제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라메터는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 파라메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수치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파라메터를 계산할 때 우리가 기준 길이라는 거가 있었죠. 기준 길이라는 게 있었고 평가 길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기준 길이는 측정해야 될 최소한의 길이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여러 개를 연결해서 평가 길이라는 거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파라메타가 첫 번째 파라메타 자체를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로 그 평가 길이 내에서는 평균값을 내는 그런 파라메타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이런 파라메타로 사실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RZ, RA 이런 것들은 다 기준 길이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가 길이가 5개다 라고 하면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5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낸 것을 이제 평가 길이 내에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뭐 RZ, RT, RA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RT 같은 경우는 보면은 RT는 아예 평가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기준 길이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5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5개가 아닌 경우에는 몇 개 쓴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파라메타는 기준이 개수를 써줘야 되는 거죠. 뭐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평가 길이, 기본. 이 기본이라는 것은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냥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 거칠기에서 이 기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촉심 반경 2마이크로미터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컷오프 0.8mm 쓴다. 그 다음에 기준 길이 5개 해가지고 평가 길이 만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기본으로 이렇게 쓴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길이의 5배를 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주에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P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R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W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P 프로파일은 무슨 뜻이다? 자, 그냥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촉심 반경에 의한 왜곡, 그리고 노이즈, 이런 거에 대한 왜곡된 현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그 모래하고 자갈 분리하는 채를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모래하고 자갈을 구분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는 모래하고 자갈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모래하고 자갈만 필요한데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이 같이 섞여 있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제거를 하자. 요거를 제거를 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브 촉침에 의한 변형, 시스템 노이즈에 의한 변형, 이런 거는 제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람다 S라는 필터를 쓴다고 그랬죠. 람다 S라는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걸러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모래하고 자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모래냐 자갈이냐를 구분하는데 요렇게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다 제거하고 모래하고 자갈만 남도록 분리한 프로파일, 요걸 우리가 P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P 프로파일. KSN은 1차 프로파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걸 가지고 모래냐 자갈이냐를 구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라무다 C가 되는 거죠. 라무다 C를 통해서 여기에는 모래, 여기에는 자갈,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R 프로파일, 요거를 W 프로파일,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요거 얘기한 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기억하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라무다 S라는 마이크로 프로파일 필터를 통해서 R팁, 노이즈, 영향을 제거해서 P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라무다 C라는 컷오프를 통해서 R 프로파일과 W 프로파일을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래 자갈로 비유를 하면 모래 자갈,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다 합쳐져 있어서 이걸 라무다 S라는 컷오프를 통해서 유리 조각하고 플라스틱 조각 제거하고 모래하고 자갈만 남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래, 자갈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 P 프로파일,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 이 용어를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P 프로파일 하면은 라무다 S, R 프로파일 하면 라무다 C, 요거를 항상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컷오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기준 길이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주기적, 그 다음에 비주기적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기적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프로파일, 이거는 주로 절삭 가공에서 해야 되는 절삭. 그 다음에 비주기적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다, 이건 주로 연삭, 래핑 이런 공정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비주기적이다, 그 다음에 주기적이다, 이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이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X, Z, 그죠? Z방향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높이, 이거는 진폭. 그 다음에 이 X방향, 요거를 간격이라고 했다. 요거를 길이 방향, 높이 방향을 진폭, 길이 방을 간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요 높이 방향,
높이 방향의 파라미터 중에 우리가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첫 번째는 평균값, 높이 값의 평균 RA. 그죠? 두 번째는 피크 투 밸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RZ. 이걸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에서는 우리가 RSM이라는 파라메타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컷오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비주기적 프로파일을 RA, RQ, RSK, RKU, RΔQ 이런 거를 측정을 할 때, 이런 파라메타를 측정할 때 기준 길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준 길이고, 요 평가 길이고,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 5배. 예를 들어서 RA가 도면에 RA가 0.5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면 요 0.5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기준 길이는 여기 0.1에서 예를 들면 2 사이, 그러니까 요게 0.8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A 0.5를 평가하는 데는 컷오프가 0.8이 적당하다. 그리고 기준 길이가 평가 길이를 기준 길이에 5개를 쓰니까 4mm가 평가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주기적 프로파일인데 이 피크 투 밸리 관계된 거 RZ, RV, RP, RT 이런 거를 재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 기준 길이 곱하기 위해서 평가 길이, 요걸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RZ라는 게 있고 RZ1 max라는 이 파라미터가 있어요. RZ1 max. 이거는 기준 길이가 여러 개가 합쳐서 평가 길이를 형성했을 때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래서 RZ1 max라고 그랬죠. 그 여기에 지금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이 예를 들면 0.5에서 10 사이다. 그럼 0.8 써라 이런 건데, 다만 요거는 RP1 max, RV1 max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요걸 적용해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RZ1 max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RP1 max, RV1 max 이런 용어는 또 처음 들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P 중에서 가장 큰 값을 RP1 max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V의 최대 큰 값, 그래서 RV1 max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기적일 때, 주기적 프로파일일 때, 이때는 이제 RSM. 마찬가지로 비주기적 프로파일이라 하더라도 RSM을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적용을 해서 기준 길이, 평가 길이를 계산을 해라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도면에 RSM 3
이렇게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RSM이 3이니까 1.3하고 4 사이 요게 해당이 되겠죠. 요게 이제 3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준 길이를 8mm, 평가 길이를 40mm를 세팅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봤어. 측정을 했더니 측정 값이 결과가 요 사이에 안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1.3에서 4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없더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게 아니고 측정했는데 이 측정 결과가 뭐 1.5 마이크로미터였다. RSM이. 그러면은 0.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쳐보죠. 0.5 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0.5에서 1.3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0.5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0.5에 해당하는 기준 길이 2.5로 설정을 해서 다시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측정했을 때 0.4에서 1.3 요 사이에 값이 들어오면은 적당하게 기준 길이가 선정이 된 거고, 만약에 그런데도 값이 이 범위 내에 안 들어오면 그 값이 속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기준 길이를 선택해서 다시 측정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준 길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그 측정값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뭐 끝나는 거고, 그 표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기준 길이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측정하고, 다시 측정한 그 값이 그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한다. 요게 그 기준기 선택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요 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 표면 거칠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육안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육안. 눈으로 봐가지고 뭐 이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육안으로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육안으로 측정을 하고, 육안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거칠기 10편을, 요게 이제 기준 10편이죠.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편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측정기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단 측정기를 써서 측정할 때 긁힘이나 어떤 기공이나 이런 결함은 제외시켜라 라는 건데, 여기 비교평가라는 거, 요게 비교평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거칠기 기준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칠기를 일부러 어떤 범위 내로 이렇게 가공을 해 놓는 거야. 요거는 RA가 0.1이 되도록 시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 RA 0.9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으로 만들어진 요 시편하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요게 제품이에요. 요 시편하고 요 제품을 요 손으로 동시에 긁어보라는 거죠. 그럼 촉감에 의해서 시편이 더 거칠거칠하구나, 제품이 더 거칠거칠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이 제품이 시편보다 더 거칠면은 불합격이고, 시편이 더 제품보다 부드러우면 합격이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야, 라떼이즈. 내가 여러분들 만화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그때는 이 사람의 감각, 이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도 없던 시절이고, 눈으로 그냥 봐서 측정을 해도 항상 반복 측정을 하면 뭐 1000분의 1, 2 안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던 시절인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기술의 발전하고 사람의 감각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자동 측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 감각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이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그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이 얼마나 하는 걸 이제 비교하는 실습을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했을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애매하거나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표면 거칠기를 여기 RZ 1.5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50, 이게 50 정도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부품이라고 가정을 해봤다 이거죠. 그런데 측정기에서 딱 RZ를 측정을 했더니 측정값이 2.0이 나왔어.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처리를 해야 돼요? 불합격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얘는 1.5라는 규격보다 2.0이라는 측정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불합격. 이건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치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당연한데, 이 표면, 이 50이라는 이 표면 입장에서 보면 실제 50이라는 이런 제품을 측정을 하지만 우리가 측정할 때는 보통 0.8 컷오프 주고 기준기 5개에서 평가끼리 하면은 요만큼 측정하는 거잖아요. 요만큼 4mm, 그죠? 그냥 4mm 띡 긁어서 값이 2.0이 나왔으니까 넌 불합격,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표면이 넓은데 그거 조금 4mm 측정해가지고 값이 오바됐다고 불합격 시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면 입장에서는 야 거기만 말고 그러면 여기도 좀 측정해 줘봐, 아니면 또 여기도 측정해 줘봐,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ISO 4188에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 하면, 6군데를 측정해가지고 6군데를 측정해서 그 중에
한 군데까지는 이 규격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해주자. 합격이라고 치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에 골고루게 이렇게 6군데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좀 오바되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나머지 5군데가 합격이면은 합격이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이 6군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래서 1번 요거를 맥스 룰이라고 그래요. 맥스. 가장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6군데 한 군데 하나 요거를 16% 룰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이 16%는 뭐냐면 100군데 측정해 가지고 16군데까지 값이 오버되는 게 있으면 그까지는 인정을 해서 합격이라고 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100군데에서 16군데라는 건 또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얘는 여러분들 통계적 품질관리 배웠죠? 통계적 품질관리 배웠을 때 정규분포상에서 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요거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 부분이 16%인 것까지 인정을 하자. 여기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16%다 보니까 100군데 중에서 16군데가 돼요. 근데 뭐 이거 뭐 제품 하나 측정해 100군데를 어떻게 측정해?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50군데를 측정하면 8군데가 되죠. 25군데를 측정하면 4군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16% 전체 중에서 16%가 한 군데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6군데. 6군데 중에 16%가 반올림하면 여기 한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16% 룰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표면이라는 것이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군데를 가지고 단적으로 평가를 하지 말고 전체를 골고루 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가공이 잘 됐다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는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규칙에는 16% 룰과 맥스 룰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ISO 4588에서는 ISO 4288 요 규격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16% 룰이 기본이에요. 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16% 룰을 적용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라 그런 얘기고요. 맥스 룰을 적용할 때는 요 맥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측정값도 규정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맥스 룰이고 16%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한다. 값을 초과한 게 요게 16% 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6% 룰을 적용했을 때는 무조건 최소한 6군데를 측정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표면이라는 것은 가공 특성상 어느 한 군데가 특별히 나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흠집이 있다든지 하지 않는 한 전체 면이 일관성 있게 가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죠. 즉 어느 한 군데를 측정했는데 여기가 가공이 아주 잘 됐어.
그러면은 그 면 전체가 다 가공이 잘 된 거로 보자. 지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규제가 되어 있냐면 RA 1.0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어느 한 군데를 딱 측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한 군데를 딱 측정했더니 얘가 1.0이 나오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0.5가 나오면은 50%가 되는 거죠. 규정값. 예를 들면. 근데 딱 측정을 했더니 얘가 0.6 마이크로미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규정값이 60%가 되는 거죠. 도면 값의 70%를 초과하지 않는다. 처음에 한 군데를 딱 측정했는데 그러면은 그 제품은 다른데 측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합격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여기가 이 정도로 가공이 잘 됐다면 다른 데도 특별한 흠집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가공이 잘 됐을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측정했더니 0.6이 아니고 0.8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 그럼 이건 70%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을 못 시키고 한 두 군데를 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측정해 봤더니 세 군데가 다 합격이 됐어. 그래서 처음에 측정하는 이 세 군데 전부 합격인 경우, 이 경우 그냥 합격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군데를 쟀는데 두 군데까지는 합격이 있는데 세 번째가 불합격이야. 그러면은 총 6군데를 재고를 하는 거죠. 6군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규정값을 초과하는 게 한 개만 있다. 그러면 합격.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은 요거 불합격 시켜야 되는데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군데를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12군데. 12군데를 측정해서 6개에 하나였으니까 6군데에서 한 군데였으니까 12군데면 두 군데가 되겠죠. 규정값을 벗어나는 게 두 군데 미만이면 합격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두 군데가 불합격 나와. 그러면 불합격을 처리하기 전에 또 25번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25번이니까 이분은 불량난 부분이 4군데까지 허용을 해줘야 이런 얘기인데, 표면이라는 것이 가공하기 힘들고 뭐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어서 16%를 룰을 적용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군데 측정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규격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현장에도 가면 그냥 맥스룰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맥스룰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격을 정하냐?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 측정해 가지고 합격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측정자가 판단을 했을 때 측정값이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눈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라든지 어떤 공정의 특성이라든지 이제 공정의 특성상 여기가 가장 안 나오더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곳을 세 군데, 최소한 세 군데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세 군데가 전부 그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 합격을 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최대로 나올 거다 예상이 안 돼. 다 균일하다고 생각돼.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최소한 3군데 정도 측정을 해서 그 중에 한 군데라도 규제값을 초과하면 불합격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6% 룰은 전체 면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약간 가공 상태가 안 좋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 라는 거예요. 하지만 맥스 룰은 그럴 수 없다. 이 표면의 특성상 어느 한 군데라도 값을 초과하면 그건 불합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맥스 룰과 16% 룰, 여러분들이 측정 결과를 평가하는 조건이다. 그 규칙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평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16% 룰이다, 맥스 룰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것은 표면이라는 특성이 어느 국부적인 일부분을 재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가지고 섣불리 표면 전체의 품질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측정을 해서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요거는 맥스 룰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고 16% 룰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ISO 규격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16% 룰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그런 거 모르고 도면값 오버하면 무조건 불합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6% 룰이라는 건데 그것도 규격에 있습니다. 단지 이걸 가지고 규격의 해석 문제를 논하게 되면 혼선이 있으니 그렇게 하려면 산의 표준을 정해서 우리는 표면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걸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도 제시하고 설명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면에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